짓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탄핵 선고를 오는 24일 날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이 새끼들 장난이 좀 심하네요. 24일이면은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선고하겠다는 거죠. 월요일 날 선고하는 사례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참 날짜 희한하게 잡았습니다. 26일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인데 마치 그에 맞춘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선고 날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거보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훨씬 빠를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가 훨씬 뒤에 나오게 생겼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이 선고 일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정치질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을 날리더라도 이재명은 반드시 죽이고 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한두 명만 이런 생각을 가져도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했었습니다만, 자, 이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이 속해 있는 정치 집단,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지까지 최소한의 양심이나 염치마저 말아먹은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름이 끼친다는 거죠. 대충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쯤도 알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국힘당에서 했던 얘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요구하는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도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법 적폐들이 똘똘 뭉쳐있는 상태다. 그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덕수 선고가 24일인데 정황상 한덕수 선고에 맞춰서 윤석열 파면 선고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덕수 선고가 24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날짜가 공지가 됐습니다. 보통 한 이틀 전쯤에 하는데, 그렇다면 금요일 날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찌감치 목요일 날 했다는 것은 얘네들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게 있다는, 꿍꿍이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결과는 24일 한덕수 선고되는 그날 윤석열 파면 선고도 같이 되는 경우입니다. 오전에 한덕수하고 오후에 윤석열하고 10시에 한덕수 선고더라고. 그렇다면 은근 기대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보면 참 헌법재판소 정치질이 정말 오지지죠. 자기들이 얻을 것 다 얻으면서 욕먹을 건 또 피해가겠다, 이런 결과물이 될 것 같은데, 분석을 하면 할수록,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생각해줄수록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냥 순진한 판사님들이 아니라 웬만한 정치 사기꾼들 뺨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분노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한덕수 선고 발표는 대단히 기습적이었습니다. 한덕수 선고보다
윤석열 선고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 엊그제였는데 정말 며칠 가지 않아서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기습적인 변화죠. 의도한 바가 있거나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발표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일정을 갑자기 바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발표가 없어요. 외신에서도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시간을 끄느냐? 시간을 끄는 바람에 한국의 정치적 위상이나 경제적인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한국은 더 괴로운 나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귀에다 뭘 쳐박았는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오직 마이웨이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거덜나든 말든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든 말든 지들 생각대로 하겠다. 지들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국민 없이 헌법재판관들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죠. 전 세계가 의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가 다 지켜본 이 쿠데타를 왜 헌법재판소는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느냐.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상류층이라는 사람들 그들의 사고방식은 일배 뺨칠 정도입니다. 저는 일베가 하는 얘기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상류층의 입에서 쉽게 나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일베의 사고방식은 일치해요. 다만 일베들은 밖으로 많이 떠들 따름이고 이들은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포장을 해서 근엄하게 꺼내놓는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법리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서 이익이 되는 결과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끼워 맞추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덕수 선고도 이렇게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입 밖으로 뭔가를 꺼냈으면 지켜야죠. 헌법재판관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재판관들조차 이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헌법소의 최후 보루가 이따구로 한다면 이게 과연 헌법수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윤석열 탄핵은 언제 할 겁니까? 게다가 이 윤석열 탄핵을 뒤로 미루고 한덕수를 앞에 세우면서 최상목 탄핵이 꼬이게 됐어요. 지금 분위기는 최상목 탄핵 일정이 임박해지니까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장난질을 쳤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최상목 탄핵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이유가 이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적들의 꼼수에 말려든다는 거죠. 결국 말려들게 돼버렸습니다. 최상목 탄핵을 세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곧 최상목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끼어든 겁니다. 최상목 탄핵을 사실상 막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포함된 거죠. 와, 이 개새끼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그러니까 어제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최상목이 뭐라 그럽니까? 탄핵 발의하면 나 사퇴할 거야. 어이구, 사퇴해. 우리로서는 땡큐지 뭐. 자, 그러자마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선고를 한다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최상목 탄핵 부분이 엉키게 된 겁니다. 사실 최상목도 알아요. 지가 탄핵 소추가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단순히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판결까지 내렸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었잖아.
이런 놈이 탄핵 안 당하면 누가 탄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최상목 지도 사퇴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일부에서는 최상목이가 대통령 후보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떠들고 있더라고. 새끼, 꿈도 야무지지. 참, 또라이 같은 놈. 아무튼 이 헌법재판소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꼬이게 됐습니다. 사실 최상목은요, 한덕수와 탄핵 사유가 겹칩니다. 따라서 최상목 탄핵은 한덕수 탄핵을 보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덕수 탄핵과 겹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설특검 임명 거부, 이 두 가지입니다. 뭐 네 가지씩 좀 많은데 일단 겹치는 부분은 그거예요. 사실상 최상목을 살려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최상목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참네. 야, 참 더러운 짓이죠. 이거는요, 제가 볼 때 헌법재판관 어느 한두 명의 장난질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헌법재판관들끼리 9명이 거의 8명이 일치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 명이 주동하고 나머지가 모르는 척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라도 맞춰 놓은 거죠. 즉, 이들은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가 지금 국민들, 시민들한테 칼을 들이민 겁니다. 시민들을 배신한 거고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이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탄핵 위협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한덕수가 설령 살아나는 한이 있더라도요, 최상목이 탄핵당하는 것은 거의 다 확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임명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가 살아나도 최상목이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한덕수도 최상목도 이걸 아는 거죠. 아마 헌법재판소는 한덕수를 선고할 때 이 최상목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런 거죠.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때문에 탄핵이 된다면 뭐 최상목이 같이 탄핵당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 한덕수를 살려줄 수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마디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내린 결정을 지키지 않는 자를 그대로 용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자기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기관이 헌법재판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여기에 써놓을 거예요. 한덕수는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최상목은 판결이 난 뒤에도 캐겼으니까 이건 탄핵 사유 맞다라는 식으로 이런 내용을 은근히 끼워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달리 말하자면 한덕수가 살아나더라도 최상목은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진작에 탄핵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최상목은요, 탄핵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고를 내렸는데도 계속 거부해 왔어요. 이거는 탄핵밖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설특검 임명도 계속 거부해 왔죠. 게다가 윤석열 체포영장 당시에 사실상 영장 집행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실 얘네들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쓰네 마네 그랬대잖아요. 그런 거 쓰지 못하게 하도록 분명히 지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얘 손 놓고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지. 이것도 분명히 탄핵사유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예, 이건 역시 탄핵 사유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진작에 탄핵을 했었어야 돼요. 왜? 이거는 정치적인 수나 노림수 득실 계산을 할 게 아니고 이놈이 정말 나쁜 짓을 했느냐, 위헌 불법적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따라서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계속 여기서 정치적 득실을 얘기하면서 최상목을 살려준 자가 있었어요.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인맥이 좀 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동문 찾아다니면서 혹은 자기가 차관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자기보다 윗사람이었던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애걸복걸했다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한테도 적잖이 찾아간 걸로 돼 있어요.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최상목 탄핵을 주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윤석열 탄핵이 중요한 거 아니냐. 윤석열만 탄핵되면 최상목 꼼짝 못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에만 집중하자. 라는 식으로 했던 건데 그게 결국에 화근이 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요. 항상 그러합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내가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삼국지가 아니구나. 초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우가 거의 일방적으로 유방을 몰아세우죠. 실제로 유방은 항우한테 가서 항복까지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유방이 승리하죠. 왜? 항우가 유방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우는 바로 그것이 자신의 최대 실책이 됩니다. 자기가 언제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방이었지만 결정적인 기습을 당해서 항우는 패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이른바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도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당시 중국에서 항우가 유방한테 그렇게 처참하게 패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 하나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 그것도 있죠. 항우 같은 경우에 자신의 책사가 유방을 죽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유방을 초청한 다음에 그 칼춤을 추는 척해서 죽이려고도 하잖아요. 근데 항우가 그걸 말리죠. 자, 자신이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 먹은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는 항우처럼 압도적으로 유방을 앞서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 이 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작에 탄핵했어야 됐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득실이나 유불리 계산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공학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괜히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먼저 떠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엄청 책사인 양 거들먹거리죠. 박광원 같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걔들은 항상 하는 얘기 그거야. 역풍 분다고. 정치적인 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다 망하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수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달리 수박이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박인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수박들을 내쫓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숨어있는 수박, 또 다른 품종의 수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상목에 대한 탄핵, 한덕수 선고 내용을 참조해서 더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설령 한덕수가 살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한덕수가 죽으면은 탄핵 당해버리면은 최상목은 뭐 자연 탄핵이니까 그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혹시라도 한덕수가 살아난다면 이 한덕수 탄핵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최상목까지 탄핵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탄핵 사유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상설특검 임명 거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최상목은 한덕수보다 죄질이 더 나쁘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상목은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한덕수의 이 생사 여부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최상목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우리가 내란을 진압할 수 있고 한덕수 같은 놈, 최상목 같은 놈이 다시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최상목을 치면은 더 나쁜 놈이 오지 않느냐. 이주호가 더 나쁜 놈인데. 그래서 지금 최상목 안 쳤다가 지금 한덕수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제가 이런 거를 걱정했기 때문에 앞뒤 재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최상목을 쳐야 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제 방송에도 와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최상목 치면은 이주호는 더 나쁜 놈이라서 그래서 안 된다. 기다려야 한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한덕수예요. 어떻게 할 건데? 자, 아직 우리가 기회를 잃은 게 아닙니다. 조금 입장이 애매해지긴 했지만 최상목은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아마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부분에 집중적인 기술을 할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요, 명백한 위헌입니다. 따라서 이 한덕수가 탄핵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위헌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헌법재판소는 한 가지를 추가로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인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나가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기준을 분명히 설파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는 반드시 최상목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최상목을 작살을 내야 한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치고 나면 더 나쁜 놈이 온다고요? 참. 최상목 안 쳐내도 나쁜 놈 들어왔잖아. 한덕수가 최상목보다 나아요? 제발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내란 진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유불리를 따지다가 크게 손해봅니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대가리 좋은 놈이 수계산을 해도 저쪽한테 밀린다고. 왜? 수계산을 하는 놈은요, 못된 놈이어야 돼요. 나쁜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따라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거든. 그런 상황에서 수계산을 해봐. 당연히 우리가 허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계산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열받죠? 열받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한덕수가 어찌 되든 간에 최상목은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윤석열은 언제 선거할까요? 아마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지금 생각을 보면요, 다음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음 주 화요일을 지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25일이죠. 25일이 지나게 되면 딱 4주가 흐르게 됩니다. 마지막 결심을, 그러니까 마지막 공개 변론,
탄핵 사건 결심을 한 지 딱 4주가 돼요. 이제는 선고를 더 미루기도 어렵습니다. 이 이상 미루면 진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욕을 먹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욕 먹고 있죠. 디플로맷인가요? 그 해외 언론에서 벌써 헌법재판소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6일에서 28일 사이일 가능성이 제일 크죠. 26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6일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날짜와 겹칩니다. 이것만 봐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재판부에 사실상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외압이에요. 윤석열 죽일 거니까 이재명도 같이 죽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러니 정치질이라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치질이죠. 헌재는 지금 정치질을 하는 겁니다. 헌재가 그나마 정치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 한덕수 선고와 함께 윤석열 선고를 같이 하는 방법. 24일 오후, 24일 오전에 한덕수, 24일 오후에 윤석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선고가 될, 통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2일,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말에 간 연락을 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집회하는 사람들, 이 극우 틀딱들 지금 내쫓기 시작했다고 하죠. 진공 상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공 상태 만들어 가지고 오래 못 가요. 그렇다면 24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24일이 아니라도 아마 더 길게 시간을 미루지는 못할 거예요. 26일이나 28일, 27일 아마 이 무렵이 이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요. 더 이상 미루면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때는요, 뭐 또 우리가 앞뒤 계산할 필요 없이 헌재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 너무나도 뻔한 범죄 행위를, 내란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내란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고 있다. 라고 규정 짓고 쳐들어가야 됩니다. 헌재의 의미가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이죠. 전 세계가 아마 박수 쳐줄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